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분 오늘 모셨는데요. 그동안 이봉규 TV에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했는데 스튜디오엔 처음 모셨습니다. KBS 이영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역 기자는 맞는 건가요? 의문하는 분들이 잘리지 않았나? 해임됐으니까 현역 기자는 아니고요.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 해직 기자는 네. 뭘 잘 아시죠? 그 KBS의 그 불합리한 이런 여러 가지를 의문 제기하고 투쟁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해직까지 되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 이봉규 TV에서 댓글 다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방송 관련한 거 뭐 네. 이영품 기자를 KBS 사장으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우, 감사한데요. 예, 이번에 뭐 새로 또 박민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기대해볼 만한 분인가요? 네, 네. 뭐 밖에서 오셨으니까 안에 계신 분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조금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밖에서 오셨어도 또 잘 그 말하자면 언론 환경이라든가 네. KBS의 본질적인 그 문제점도 잘 모르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이분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 네. 이렇게 언론 개혁의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그 면접할 때 한번 처음 뵀는데요. 아, 예. 제가 박민 후보자님이 먼저 면접을 하셨고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예. 그때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상당히 언론 개혁이나 또 민노총 어떤 혁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금 11월 7일이거든요. 네. 7일이죠 아마. 7일 뭐 예. 거기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발령을 하고 KBS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아, 예. 일단은 기대해볼 만한 뭐 분이다. 네, 네. 거기까지는 뭐, 일단, 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별로 크게 잡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네. 크게 뭐 KBS 내부에 뭐 일부 뭐 노조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지만 네. 뭐 평가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14년 동안 네. KBS 내부에서 사장 후보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 14년 만에 처음으로 네. 외부에서 또 오시게 됐는데 네. 그 앞에 이제 홍두표 사장이라든지 박권상 사장님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오신 명망가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KBS에 하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번에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죠. 하는데 민노총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지 않으면 큰 어떤 곤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지혜를 모으려면 이제 우리 이영풍 기자 같은 분하고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조언도 듣고 네. 작전 말 모의 비슷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준비가 바빠서 그런지 아직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게 누구보다도 이영풍 기자는 그 내부의 그 고름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많은 참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이 방송 주변 분들이 보시면 예. 신임 박사장님한테 꼭 이영풍 기자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럼요. 아니 네. 막말로 대포에도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럼요. 허심탄회하게 예, 예. 술은 좀 하시나요? 예? 술은 좀 하시나요? 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영풍 기자 약간 약간 합니다.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서 예. 이렇게 KBS의 그 당면한 문제들을 네, 네. 내부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예. 또 외부에서 보는 또 박 사장님의 외부에서 보는 문제점 그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이 또 잘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쫙 의기투합하면 예. 제대로 된 뭔가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작전이 잘 짜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KBS 진짜 그러니까 KBS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답답한 게 아니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MBC 무슨 YTN, JTBC 뭐 교통방송 뭐 하나 제대로 뭐 시원하게 공적 자금 들어간 데가 다 좌편향이니까 이게 이제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간 곳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공공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잖아요. 무임승차자. 이거네.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죠. 네. 지금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무임승차자 어떤 역할을 하죠, 사실상. 네. 그래서
지나치게 보도 같은 것도 보면 정치 과잉, 그것도 국내 정치, 네. 국내 정치 과잉이 되어서 특정 정치 세력의 편향적인 어떤 편집이라든지 방송을 하게 되고 또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뭐 새 정부를 위해서 약간 허니문 시즌이 있을 법도 한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MBC 기자 그 슬리퍼 신고 나온 기자처럼 그런 일들이 이거 뭐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영국의 NHK나 일본의 NHK나 영국 BBC 기자들이 아이. 수상한테 그렇게 슬리퍼 신고 에이. 그렇게 질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마이크를 잡고 있다. 그런 비판이 날쌘 비판이 뭐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그렇죠. 하늘을 찌르죠. 그 네. 문제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는 바꿔야 될 텐데.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바꾸려면은 그 내부의 어떤 이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건 이제 간단한 방송사들이 아니고 간단한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민노총이 그럼요. 뭐 주인이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권 차원에서 인식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예. 해야 되는데 그럴 조짐이 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뉴스타파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가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그 그립을 세게 잡아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축구 경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심판이 휘슬을 자주 불러줘야 돼요. 반칙하는 선수들은 퇴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반칙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관대한 어떤 평가, 관대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기마다 가짜 뉴스, 뭐 우리 다 기억하지만은 김대엽의 가짜 뉴스 등등, 뭐 광우병 등등, 뭐 효선이 미선이 문제까지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권 교체할 때 표심에도 악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노력이 제도적으로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 쪽에서는 언론 탄압하느냐, 뭐 방송 장악하느냐라고 궤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언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 국민들,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 그 용기 있게 해는 걸로 보입니까? 지금 사실 그 하는 척만 하는 걸로 보입니까? 유희림 방심위원장을 예. 이제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을 이제 아웃시키고 해촉시킨 자리에 유희림 씨가 들어왔잖아요. 유희림 씨가 들어와서 지금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서 정말 이 양팔을 걷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가짜 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심지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뉴스타파 발로 났지만 그 가짜 뉴스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의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영풍 기자가 기자 수첩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런 책을 내놓으시면서 여기 보니까 뭐 그 KBS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브로드하게 다루셨네요. 기자로서의 하여튼 그동안의 그 우리 사회 문제점을 총망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사실 뭐 제가 이제 KBS에서 2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각종 살인 사건 또는 뭐 전쟁 취재 뭐 등등 제보 사건 처리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제가 얼뜻 읽어도 뭐 처음부터 끝에 다 안 읽었습니다만 얼뜻 읽어도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잘 썼고 이렇게 이게 그 화면이 이제 뭐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참고 자료 같은 게 사진 같은 게 이런 게 생생한 취재 현장에 이게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고 왜냐하면 좌파들은요 이런 책 내놓으면요 베스트셀러 만들어 버려요. 1등, 2등 뭐 조국이 딸이 됐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쟁이들 그 사기꾼들 책을 근데 우리 애국 시민들도 우리 열심히 싸운 우리 이영풍 기자의 이 책도 좀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주시는 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총망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이렇게 접하지 못한 취재 현장에서 깊숙한 얘기 많이 흥미로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MBC 이거 뭐 희지부지 되는 겁니까? MBC 어떻게 개혁이 사실 되는 지금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네. 인용이 되는 바람에 네. MBC 박문진 이사회가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안영준 현 사장에 대해서도 네. 그 사장 자격에 대한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그때 사장 지원을 할 때 그 한 몇 억 상당의 주식을 허위로 네. 보유했다든지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걸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들이 애써 무시하면서 네. 넘어갔다는 어떤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MBC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 MBC. 예. 사실 KBS는 김희철 사장이 결국 이제 해임되면서 네. 본인의 그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KBS는 이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꼬를 텄는데 MBC는 여전히 문제는 이제 MBC가 더 여전히 문제구나. 예, MBC는 특히 이제 내부에 네. KBS 같은 경우는 내부에 민노총 세력에 저항하는 멤버들이 한 1,800명 정도 가량이 됩니다. 네. 전체 직원 한 4,100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MBC는 지금 한 1,500명 중에 그 1,400명이 민노총입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뭡니까, 됩니까, 이게? 정말?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지금 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국민들이 MBC 뉴스 데스크를 안 보니까 시청률이 지금 2% 지금 3% 뭐. 바닥이에요. 예. 애국가 시청률이 거의 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외면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여전히 그런데도 적자로 만들어 놓고선도 그대로 시청률 때문에 적자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도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이? 이 방송사는 메인 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KBS 같은 경우 9시 뉴스를 예. 중심에 놓고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을 편성을 예.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신뢰도가 이제 쌓여야 그럼요. 그다음 방송의 공정성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맞습니다. 그 KBS를 보는 거고 이런데 MBC는 망한 게 저거 가짜 뉴스다, 저거 편파 방송이다,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도 안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시청 패턴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메인 예. 뉴스의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지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롤렉스 시계가 그 롤렉스의 어떤 그 신뢰도 때문에 비싼 건데, 야 롤렉스가 야 고장 나고 저거 좀 무슨 이상하다 그러면 누가 롤렉스를 사겠습니까? 그럼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광고가 안 붙고, 광고가 싸게 붙거나 안 붙고 하니까 적자고, 그 적자를 갖다가 공적 자금으로 다 메꾸고. 그럼요. 이거 아니 이제 악순환 MBC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이거 결국은 이제 민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YTN 요번에 이제 민영화 단추를 끼웠지 네, 않습니까? 끼웠죠. 예. MBC도 사실은 박문진 소유 또는 정수장학계 소유의 어떤 그런 네. 공적 지분 같은 거 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결국은 내년 총선 이후에 방송법을 바꿀 수 있느냐, MBC 박문진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 또 달려 있는 거죠. 여기 또 총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못 바꾸고 있다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네.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네. 지금 직회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이 절대 다수의 이 민주당 횡포로 온 나라를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칼을 디딜댈 수 있는 건 없나요? 그 방송법이 방송 개정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아니 그 통과고 뭐가 하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리들 많잖아요. 그리고 방만 경영 같은 것도 많고. 그러면 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사실 수사를 들어간데 감사원에 네. 지금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가 접수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뭐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어떤 리조트 사업에 투자해서 한 100억 날린 거. 날리고 예. 또 메이저리그 야구에 뭐 투자해서 또 뭐 손해 본 거 네.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나 감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MBC나 KBS 기자들이나 왜 그렇게 좌파가 많습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조직을 이해를 해야 이걸 아니 그런데 예. 그래도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민노총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렇습니다. 우파면은 예. 민노총에 가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민노총의 그 부당한 거 이런 거하고 이영풍 기자처럼 이렇게 이런 의견이 더 많을 텐데 거기 가입해도 순순히 따른다는 거는 좌파 성향 기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인사와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민노총 세력이 소위 말해서 방송사를 지배합니다. 채찍은 너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고립될 거야. 네. 왕따를 시킨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또는 당근은 뭐냐면 인사죠. 뭐 특파원 뭐 선발에 있어서 어떤 뭐 우위를 가진다든지 등등 인사상의 어떤 당근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당근을 먹어봤자 독약이 된 그렇죠. 당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채찍을 든다고 해서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정의나 어떤 진실을 위한다면 그런 것들 다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자들한테 무슨 정의하고 진실을 아주 뭐저 그자들한테 요구하게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되고 네, 국민들이 네. 그자들한테 무슨 절망적입니다. 정의하고 진실을 그냥 이제는 힘으로 어떻게 그냥 때려 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는 북한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언론인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에서 힘들지만 내부에서 많이 손을 들고 목소리를 치고 저항의 몸부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서 뭐 어느 나라인가 내가 지금 하도 이제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하는데 어느 나라 영국인가 오스트리아인가 하여튼 145년 된 방송사가요. 예, 가짜 뉴스 하나로 폐간됐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MBC 같은 경우 가짜 뉴스 한 번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광우병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런 회사는 영구 그냥 폐방시키는 게 낫죠. 아니 예. 유럽에서 실제 그런 예가 있어. 145년. MBC 아직 145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왜 우리는 폐간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율성은 아니, 굉장히 유럽은 뭐 요구하는 언론의 자유 반면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의 책임성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걸 이 그럼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그래서 이거는 채찍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어떻게 채찍을 갖다 대? 결국 이제 올 연말에 네. 이 방송사들 제허가 심사가 있어요. 예. 그럴 때 과감하게 제허가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건 이제 방통위원장하고 방통심의위에서 하는 또 거죠. 강력한 징계 같은 거 네, 방심위에서. 방심위에서 벌점이 많이 쌓이거나 네. 행정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마이너스 점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사 제어가 할 때 가령 MBC나 뭐 어떤 특정 방송사 네. 이런 것들을 폐방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업 정지. 그 유일인 일종의. 방심위원장이 예, 예. 그죠 YTN 출신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KBS 왔다가 KBS에서 YTN YTN으로 갔다가 네.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좀 강단이 있습니까? 요번에 그래서 하시는 거 폐방시킬- 보니까 방심위는 그럴 권한이 없고요. 아니 경고 점수 빵 지금 제대로 점수를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날리고 있어요.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통위에서 예, 예. 그걸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잘합니까?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페널티가 쌓이면 응당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조건부 제어가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네. 뭐 잘못하면 영업 정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그 사업주나 그 어떤 네. 종사자들이 정신을 차리겠죠.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보면 네. 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책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중파, 네. KBS, MBC 등 공중파의 책임이 더 큽니까? 개인 방송 유튜브의 책임이 더 큽니까? 이 군대로 바보 같은 얘기하면- 질문 한번 할게요. 군대로 비교하면요. 예. 공중파는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예. 여기는 소총이나 따콩, 다발총이 되죠. 단검이야 단검 네. 총. 예. 책임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유튜브는요 여차하면 폐방이에요. 그러니까요. 삭제 정도가 아니라 뭐 저는 삭제 많이 당했는데 그 삭제라는 건 그 컨텐츠에 대해서 예. 이제 그 삭제 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 조치 이런 걸 넘어서요 우파 채널 중에 폭파당한 그러니까 방송국이죠 말하자면 네. 채널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럼요. 이게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비방했다거나 뭐 가짜 뉴스 했다거나 이런데 가짜 뉴스도 안 했는데도 폐방당한 사람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방송에는 엄격한 어마무시한 페널티를 주면서 책임을 묻는데 왜 공중파는 책임을 안 묻냐? 그럼 우린 힘이 없어서 우린 책임을 맨날 당하고 유튜브는 공중파는 힘이 세니까 뭐 어떻게 손도 못 대는 거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집권 여당이나 어떤 권력의 차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오염된 가짜 뉴스 쓰레기가 대한민국의 여론 시장에 창궐해서 우리 여론을 오염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또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주변에 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유튜브를 대신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폐방까지는 안 당했으니까. 네, 저도 말씀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공적 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요. 그럼요. 우리는 사업자, 세금을 사업자. 내고 KBS, MBC는 우리의 세금을 받아 처먹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책임이 크냐 이거예요. 우린 세금을 내고 거긴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럼요. 어디 우린 책임을 묻고 저긴 책임을 안 묻고 이런 놈은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KBS는 한 해 1조 한 5천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거 세금이에요 세금. 그 중에 수신료가 7천억이에요. 네. 수신료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 국민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헌신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 정치 지형의 나팔수로 전락해서 방송을 그냥 자기들 사유물처럼 스피커처럼 악용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요즘에는 자유우파 그 시민들이 이제 행동을 많이 해요. 집회라든가. 네. 이제 국민들이 위정자들도 잘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KBS, MBC, 뭐 YTN, JTBC 이거 가짜 뉴스 하고 그러면은 하루에 수천 통씩 전화하고 압박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사장 물러나라가 보도국장 나와라 이러고선 데모하고 이러면요. 걔네들도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착하니까 예. 착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무슨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 KBS 김희철 사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제가 농성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네. 회사 내부의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저 녀석 저러다가 며칠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와서 국민들하고 연합이 되니까 많은 그 야외 그렇지. 개인 유튜버들이 모이시고 그러냐. 또 갑자기 환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민노총이 손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서 에너지를 모으시면은 네. 뭐 천하의 MBC라도 저 그럼요. 그냥 문 닫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행동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이영풍 기자의 존재감이 소중한데요. 기자 수첩 여러분들 많이 이런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잘못된 이놈들 전화하시고 댓글 그 홈페이지에 달아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거 할 때 우리의 인원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짜 뉴스 못하게 하게끔 우리가 이제 행동 더 좀 가일층 해야 될 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다 1, 2, 3 그쪽이에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네. 책이 1, 2, 3로 잡혔다가 지금 조금 내려갔는데 그쪽 진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책을 사주는 거죠. 그만큼 응원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영풍 기자 그래야 이영풍 기자도 좀 힘이 나서 어떤 언론 개혁에 저 최일선에서 또 투쟁을 더 세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풍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